자, 3학년 여러분, 아까 로그아웃 된 거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석의 운동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사실 발전이거든요. 발전. 뭐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퀵보드인데 계속 돌리니까 이렇게 빛이 나는 그 그림으로 한번 나와 있어요. 요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가 움직이니까 바퀴에 불이 들어오네. 자, 퀵보드가 움직이니까 바퀴에 불이 들어오네. 이거에 관한 얘기죠. 전원이나 건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킥보드의 바퀴에 불이 들어와. 불이라고 하는 거는 전등이 전구죠, 전구.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뭐 까닭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석이 있고요. 코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석이 코일 주변을 움직이거나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자석 주변을 움직이거나 그러면 꼭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야. 누가 움직이든지 상관이 없다.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자기유도라고 그래요. 전자기유도. 이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거는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렌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대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렌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원이나 건전지가 없이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자석과 코일의 운동에 의해서. 자석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력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그래요. 자기장. 자기력. 자석이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코일 주변에 생기면 코일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유도 전류가 흘러요. 유도 전류. 원래 전류가 안 흘렀는데 유도했다. 유도. 정전기 유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죠? 유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코일을 열심히 감고 이 플라스틱 튜브 안에다가 자석을 넣고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 니크롬선 끝에는 LED를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험을 잘 봐주시고 끝까지 정리해 주세요.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에나멜선, 발광 다이오드 1개, 사포, 투명관 1개, 투명관 마개 2개, 니퍼, 보호용 장갑,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투명관에 에나멜 선을 천천히 감아 코일을 만듭니다. 에나멜 선 양 끝을 사포로 벗기고 발광 다이오드와 에나멜 선을 연결합니다. 투명관에 자석을 넣고 마개를 받은 다음 천천히 또는 빨리 흔들어 보며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합니다.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발광 다이오드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시 빛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발광 다이오드에 빛이 납니다.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는 자석이 빨리 움직일수록 밝아집니다. 잘 보셨죠?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건데요.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원래 이게 그 니크롬선이 아마 피복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는 코팅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포로 문질러야 원래 안에 있는 선이 나와요. 도체가 나와. 그래서 선을 잘 연결해주고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건데 여기에 LED를 연결합니다. LED라고 하는 거는
라이트야, 라이트.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빛이잖아요. E는 뭔가, 이미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보낸다, 방출한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빛을 내보내요, 방출해요. 그런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는 듀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듀오라고 하는 게 뭐야? 두 개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일렉트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일렉트로드가 뭐냐면 전극을 얘기해요. 두 개의 전극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의 전극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돼 있어.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전류가 이쪽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면 꼭 이쪽으로만 흘러야 얘가 빛이 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전류가 이쪽으로 그러면 이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석을 이렇게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야. 실험 자체로 봐서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봐서 빛이 난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LED에 빛이 나서 자석을 넣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코일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코일과 자석이 있는데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얼쩡거리 계속 변화를 주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와요. 이 자기장의 변화를 누가 감지하냐면 코일이 감지하는 거야. 자석이 계속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코일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방해한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낸다. 코일 스스로가.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그랬어요. 전자기 유도. 중요하니까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이 법칙을 알아냄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쓸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석의 움직임과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움직임이니까 빠르냐 느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는 센 전류가 흐르면 밝고 약한 전류가 흐르면 흐리고 그러겠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전류의 세기가 자석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류의 세기가 자석의 움직임과 전류의 세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내용을 공부하면은 이해되겠지만 이게 뭐냐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MF입니다. EMF는 이게 전압과 같은 거예요. 요 밑에가 시간이라는 타임이라고 하는 분모에 들어가고요. 위에는 자석의 자기력선의 수야. 이거는 자기장의 변화와 어떻게 보면 단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식이 고등학교 때 나와요. 코일이 얼마만큼 감겨져 있느냐 이게 가문수예요.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 이게 많으면 크게 나와요. 많이 감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이 마이너스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걸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돼.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런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요소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빨간 펜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시간이야. 시간. 이게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짧으면 전체 값은 커지죠. 이 전체 값이 뭐와 같으냐면은 옛날에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게 전류가 만들어진 전기불이 들어오면 어떤 힘이 있나 보다 해서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게 밝혀진 건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면 전압이 세지는 거야.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와 움직임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빠른 시간에 많이 움직인다. 그러니 움직임이, 자, 여기서 움직임이 빠를수록 밝기가 박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교과서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발광 다이오드는 자석이 빨리 움직일수록 밝다. 마찬가지예요. 빠를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밝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자, 뭐냐면 이 전압이 크게 되면 센 전류가 흐르는데
센 전류가 나오려면 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돼. 자기장의 변화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면 돼. 자,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려면 빨리 움직일수록이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석을 센 자석을 쓰면 돼. 센 자석. 여기 요 B가 요 두 개가 요리 들어갈 자리인데요. 자석이 세면 돼. 이 B가 크면 돼. 자기장이 세기가. 아주 센 자석. 자석 두 개를 겹쳐서 해도 돼요. 센 자석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센 자석.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요 파이 자기역선이 요 S라고 되어 있는데 S는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이 크면 되는 건데 뭐냐면 코일을 감는 단면적이야. 코일을 이렇게 감잖아. 이렇게. 그죠? 코일을 감잖아. 이렇게. 그럼 요 단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하는 여기 요 단면적, 여기에 말하는 요 단면적이 좁고 요건 더 크잖아요. 코일을 더 많이 감거나 이렇게 단면적이 크면 돼요. 또는 단면적이 커야 된다. 단면적이 커야 된다. 네 번째로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이 코일 있죠. 코일.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은수예요. 감은수를 많이 하면 돼.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돼. 이 단위 길이당은 1m당이 1m당.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말을 쓰냐면은 어떤 거는 5,000번을 감은 거야. 어떤 거는 2,000번을 감고. 그럼 누가 더 많이 감았어? 당연히 5,000번이 많이 감았다고 하지. 근데 길이를 보니까 얘가 10m에 감은 거야. 얘는 1m에 감았고. 그럼 1m당 감은수는 얘는 2,000번이 그대로 되지만 위에 거는 10m당 5,000번이니까 1m당 500번이 돼서 얘는 1m당 50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감은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센 전류를 만들게 하는 것이 돼. 요 내용을 고교 과정에서 배워요. 사실은. 요런 내용을 공부해. 요식 가지고. 그러나 우리 중학생이니까 요거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해 보시고 나는 여기서 지울게요. 자, 우리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의 움직임이 빠르면 전구의 밝기가 밝더라.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요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광다이오드 불이 켜진 까닭을 에너지 전환의 관계에서 살펴보래. 에너지 전환. 자, 그럼 에너지 전환에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자석이 움직여. 이 자석이 움직이는 걸 자석의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자, 그럼 자석의 운동 에너지는 자기장의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전기 에너지. 그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이 전기는 이 코일을 흘러요. 즉 전구에 가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수시로 연속적으로 계속 전환이 되면서 자연계에 맴돌고 있을 뿐이지 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시 생성되지도 않는다. 형태만 바꾸어줬을 뿐이지 새롭게 뭐 어떤 에너지가 쏟아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여기는 어떻게 체크했을까요?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발광다이오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불이 켜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고요.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선생님 설명했는데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안 켜져. 움직이지 않으면 켜지지 않아요. 발광다이오드가 자석이 움직이면 켜져. 그래서 발광다이오드가 자석이 움직이면 켜진다. 요 내용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전기가 나오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코일의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전류를 흐르게 대단한 일이죠.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 이렇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5글자로 써. 누구냐? 패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야. 누구라고요? 패러데이.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이 자기력선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의 변해. 이 변화야만 돼.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즉 이 자석을 이 안에다 쳐박고 있으면 불이 안 들어와. 코일의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 이 변하도록 만들어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상대적인 운동이죠. 그래도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 자석이 어디 주변을 움직여야 돼? 대신 코일 주변을. 자석은 가만히 있고 자석 주변을 코일이 움직여도 돼요. 그거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그래. 이 내용을 알면 다 우리가 이해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해서 자석을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불이 안 켜지잖아. 그럼 자석을 움직일 때 움직여봐. 쭉 내려.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 하죠. 움직이면 그렇죠. 요게 전자기 유도야. 이해되셨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움직일 때 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봤어.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가만히 보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니까 계속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겠죠. 누군가 계속 이 자석을 움직이도록 해줘야 전기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바람이면 이것처럼 이 바람개비, 이게 바로 뭐예요? 풍력 발전이야. 바람이 움직이게 하면 풍력 발전. 물이 내려오면서 움직이게 하면 수력 발전. 아시겠죠? 자,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끓이면은 그 뜨거운 물에 이제 수증기가 나오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자석을 돌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화력 발전이야. 똑같아.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야. 원자력 에너지를 갖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놓고 걔들이 분열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뜨거운 열 에너지를 뿜어내고, 거기서 그걸로 물을 끓여서 이 자석을 움직이게 코일을 움직이거나 자석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전기를 뽑아내는 걸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래. 그럼 원자력이 됐든 화력이 됐든 수력이 됐든 모조리 얘들은 뭔가를 돌리잖아. 화력과 원자력은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수력은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고, 바람에 의한 풍력도 돌리기만 하는 거야. 그럼 얘들은 뭔가를 거쳐서 전기를 만들지. 역학적 에너지를 거쳐서 전기를 만드는 게 다야,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발전기다. 발전소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돌아가, 발전기는. 그래서 영구 자석이 꼭 있고요. 1번 영구 자석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두 번째 코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구 자석과 코일은 한 세트야. 발전소에 가면 영구 자석과 코일이 꼭 세트로 돼야 돼. 그래, 뭐 자석만 있으면 전기가 안 돼. 코일만 있어도 안 돼. 또 코일이 회전하도록 해도 돼요. 그래서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는 자석과 움직여도 돼. 여기는 코일이 움직이잖아. 만약에 코일이 가만히 있으면 자석을 빙빙 돌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어제 조사한 것들, 에너지 뭐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소켓 또는 소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력 발전도 있고 조사한 것들이 있었죠.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관한 것들. 자,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고, 자, 선생님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얘가 지금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 자기장 변화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연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이게 1초에 60Hz니까 60번씩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서 120번씩 끊겨요, 사실은. 1초당.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줄 알겠지만 사실상은 60Hz야. 60번씩 끊어졌다 켜졌다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사인 함수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 번, 두 번이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한 번, 두 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60Hz니까 얼만큼 바뀌겠어요? 60Hz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중간에 전압이 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끊기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연속적으로 붙어서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잠깐 과학 실험실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유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자,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자석을 움직이는 거야. 자석을 내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렇죠? 여기 갈바노미터라고 해. 이게 G라고 돼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이 G. 이 G는 뭐냐면 검유계를 의미하는 거야. 검유계. 검자가 검사하다는 뜻이고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즉 계기다. 그럼 이 G는 갈바노미터라고 해. 갈바노미터. 갈바노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검유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 플러스 극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얘가 위로 가면은 반대로 흘러야 돼. 원래는 이게 위로 가는 게 지금 안 보이는데 이 표시가 안 나와요. 자, 그럼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자석이 약하니까 얘가 흐르는 게 약해. 잠깐 정지시키고요. 자석을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많이 움직여. 자석 센 자석 2개 붙이니까. 그렇죠? 자, 스톱 시키고요. 자, 이번에 자석도 강하게 하지만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할게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많이 올라가요. 코일이 많으면. 자, 스톱. 자석의 운동이 느리면 빠르게 한번 해봐. 그렇게 많이 흘리죠, 전류가? 자, 그러면 다 해볼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전류가? 그죠? 엄청나죠?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난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석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코일을 많이 감고, 자석의 운동을 빠르게 한다. 짧은 시간에 막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세게 간다. 만약에 자석을 바꿔봐. 그걸. 그럼 전류가 아까 이쪽으로 흘렀으면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보세요. 왼쪽으로 가죠. 그죠?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자석의 극이 바뀌면 방해하는 게 달라. 자기력선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식으로 정리하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험실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만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이게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조사하는 걸 먼저 한 반도 있고 아직 안 한 반도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조사해봐.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면 소켓볼이라는 게 있어. 소켓볼. 내가 여기다 썼어, 글씨를. 소켓볼. 조사해봐. 인터넷 조사해보고. 소켓은 축구공이야. 축구공을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들이 막 차고 놀다가 나중에 밤이 되면 그 전기가 없는 곳에서 여기다 전구를 연결해서 빛을 쫌니다. 왜냐하면 축구공 안에다가 코일과 자석을 집어넣었어. 막 공을 차면은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막 운동하게끔 해. 그럼 전류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그때 발생한 전기를 이 안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축전지를 넣는 거야. 나중에 이제 막 공을 차고 나오면 얘가 뭐가 하냐면 배터리가 되는 거야.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럼 인터넷 조사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조사를 위해서 선생님이 체크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주변에 정리하기 가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2개네. 3개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켓볼 하나 해보고 여기 마이크나 소켓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력 발전 해도 돼요. 수력 발전. 그래서 용도를 적어보시고 발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코일 속에 있는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하고 있어요. 전자기 유도는 자석의 무슨 에너지? 자석의 에너지. 자석이 움직여. 역학적 에너지죠? 자석이 움직이니까 역학적, 자석이 안 움직이면 뭐 가만히 있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 자석이 움직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게 이게 발전이잖아. 발전. 자, 아까도 선생님 설명했는데 이 다이오드는 어떤 거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LED를 이게 2군데 해놨잖아요. 그러면 한쪽 집어넣으면 얘가 이쪽이 켜지거나 뺄 때는 얘가 안 켜지고 얘가 켜지거나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전구를 하나만 해놓으면 빼고 더할 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돼.
여기 보면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두 개의 발광 다이오드를 코일에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면 A의 불이 켜지고 자석을 코일로 멀리하면 B의 불이 켜지는 까닭. 여기는 B도 있나 보죠. 여기 A, B가 다 있나 보죠. 여기는 여기 B, 요거 B. 여기는 없는 거죠. 코일이 여기 A고 이렇게 양쪽에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전류의 방향이 얘가 순방향이면 얘가 불이 들어오고 뺄 때 얘가 순방향이 전류면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만 얘가 불이 들어와. 만약에 전류가 색깔 달리 해볼게요. 만약에 파란색이야. 자,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라면 이쪽이 플러스의 극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쭉 흘러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연결됐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 플러스 순방향으로 될 때, 즉 전구가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돼 있을 때만 이렇게 막 건전지라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만 전류가 빛이 나는 거지 이걸 반대로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게 건전지거든요. 이렇게 되는 얘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LED를 여러분들 LED라고 그래. LED를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다이오드를. 그러면 이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돼. 이렇게. 이게 다이오드야 사실은.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땐 빛나는 거야. 그럼 LED를 여기에 빛이 나게 하려면 이렇게 놓고 요런 삼각형 있죠. 요쪽 방향을 가리키는 LED를 설치를 해줘야 돼. 여기다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될 때만 돼. 실제로는 전자는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엄청 어렵나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한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요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었다 뺐다 할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이렇게 해놨네요.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요걸로 땅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유도, 전류, 역학적, 전기 다 됐고요. 여기 창의적 사고력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 자, 뭐라고 그랬냐면 코일 근처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극이 다르게 병렬 연결, 극을 다르게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원래는 다이오드는 정확하게 연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발광 다이오드는 빛이 들어오는 전구가 빛이 나는 LED라고 해서 LED, 이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자, 불이 교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일 근처에 자석에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교대로 들어온다. 이건 실제 봐야 돼. 우리가 실제로 교실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세 번씩 계속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를 어떻게? 10번 이상 읽으세요. 아시겠죠? 계속 읽으셔가지고 완벽해질 때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